상상해보세요. 1980년대 미국의 한가전 매장입니다. 진열대엔 TV, 카세트, 전자시계 같은 일본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죠. 일본게 더 싸고 고장 안 나고 오래가. 소비자에겐 축복이지만 나라 입장에선 비상이 걸립니다. 경쟁이 시장을 떠나 정책과 규범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죠. 과거 일본이 직면했던 이 지점에 지금 중국이 더 큰 스케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시장을 흔든 일본의 메카트로닉스 혁명과 현재 중국의 포지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제조업이 세계를 제패한 핵심은 단순히 열심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죠. 그 중심에 메카트로닉스가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기계장치와 전자제어 기술을 결합해 자동화와 정밀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개념입니다. 숙련공의 손맛에 의존하던 공장을 기계가 알아서 일정하게 찍어내는 공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1980년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도입되며 이 흐름은 폭발합니다. 불량률은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생산은 안정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는 강력한 브랜드 신뢰로 이어졌죠. 일본 제품은 단지 싸고 괜찮은 물건이 아니라 싸고 믿을 수 있는 혁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성공담은 곧 드라마틱한 무역전쟁으로 바뀝니다. 일본 차가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정치적 압박을 가합니다. 결국 일본은 스스로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자발적 수출 제한에 나섭니다. 전쟁은 반도체와 공작기계로 번졌고 미국은 덤핑 규제와 수출 제한 조치로 일본의 기초 체력을 견제합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무역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폭등하자 수출 기업들은 거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지만 이는 자산 거품과 붕괴로 이어져 잃어버린 30년의 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의 중국으로 돌려볼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 공급망을 가졌고 이미 싸게 많이 만드는 법을 압니다. 압도적 물량과 빠른 배송 시스템도 갖췄죠. 중국의 다음 목표는 명확합니다. 싸고 안정적인 공급에 고품질까지 더하는 것.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순간 중국은 가격 결정자를 넘어 품질 표준 제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양의 보고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현 상황을 공급은 강하지만 수요는 약한 불균형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공장은 미친 듯이 돌아가 물건이 산더미처럼 나오는데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안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수 확대를 외치지만 동시에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AI 플러스입니다. AI를 공장과 산업 현장에 대규모로 적용해 제조업의 운영체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정 분량을 잡고 품질 일관성을 높여 좋은 제품이 나올 확률을 시스템적으로 깔아버리려는 시도죠. 로이터 통신은 이를 산업기계에 AI를 싣는다고 묘사하며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기술 우위를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AI와 첨단 제조에 올인하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대신 제조 고도화를 성장의 중심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서비스업 중심인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잃으면 결국 주도권을 내주게 될까요? 중국은 공급망이 촘촘하고 대규모 산업 데이터가 쌓일 수 있어 AI가 제조 품질을 올리는 도구로 힘을 발휘하기 최적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품질로 이기면 더 큰 싸움이 기다립니다. 중국의 품질 표준이 세계로 확산되면 경쟁사들은 가격은 따라가도 공급 안정성과 일관성은 따라잡기 힘들어집니다. 중국 제품이 중저가뿐 아니라 중고급 영역까지 위협하게 되는 무서운 시나리오죠. 그러나 일본의 사례처럼 중국이 품질로 올라올수록 규범과 통제의 벽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관세, 수출 통제, 표준과 인증, 보안 규범 같은 압박이 커지며 기술과 공급망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외교와 표준,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미중 경쟁이 안보 프레임과 엮여 있기에 이 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스스로 인정한 강한 공급과 약한 수요의 불균형도 큰 숙제입니다. AI로 생산성은 더 강해지는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해외 물량 소화마저 규제에 막힌다면 중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메카트로닉스로 품질을 시스템화했고 그 순간 세계는 일본을 조정 대상으로 삼아 수출 제한과 환율 충격으로 응수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AI를 제조업에 깊이 심어 품질 일관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라는 난제를 풀려 합니다. 앞으로 세계 제조업 경쟁은 가격에서 품질로 그리고 다시 탄소 배출과 데이터 보안 같은 규범을 맞추는 품질 증명 방식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미래의 승부는 단순히 누가 기술력이 더 뛰어난가가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낸 파급력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오래 버티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비슷하게 흐릅니다. 역사가 남긴 교훈을 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